1금융권하고 1금융권 은행하고 담보대출 협약했다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자, 단어들은 생소하지만 여러분이 모델하우스 가면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들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얘기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같은 1금융권하고 계약한 부동산 담보대출 협약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분양 사무실에 가면은 대출이 70% 나온다, 80% 나온다, 이런 분양 상담사의 설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양 상담사는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1금융권하고 담보대출 협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완공되는 섹션 오피스 분양받았어요. 50대 직업 군인인 의뢰인은 2026년에 완공되는 섹션 오피스를 분양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의뢰인은 소액 투자할 부동산이 있나 알아보다가 2026년에 완공 예정인 섹션 오피스를 모델하우스 가서 분양 지원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로 투자 가치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땡겨 용감하게 그 자리에서 섹션 오피스를 분양받았어요. 참고로 의뢰인은 당시에 자기 재본이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이 얘기를 분양 상담사에게 말을 하니까 분양 상담사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대출받아 잔금 해결하라고 했다 합니다. 모델하우스에 많이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100만 원이 있던 1000만 원이 있던 1억이 있던 간에 돈 없어서 분양 못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분양 계약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만의 기술이거든요. 돈이 좀 있다 싶으면은 2개, 3개 또는 3개, 4개 하게끔 유도해서 계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직한 분양 상담사를 꼭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분양 상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바뀌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럼 1금융권 은행하고 협약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분양 상담사가요. 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의뢰인은 6천만 원밖에 없는 게 걱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분양 상담사에게 잔금대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분양 직원은 오늘의 주제처럼 1금융권 은행하고 이미 협업이 끝나가지고 잔금 대출이 80%가 확실하게 나온다고 장담했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일부 분양 상담사가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말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나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반만 믿고 반을 믿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을 오픈해서 말하니까 분양 상담사들이 저를 엄청 싫어합니다. 여하튼 분양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하는 말이 은행으로 문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은행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잔금 대출에 대해 따로 문의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은행 대출이 1급 보안 비밀 사항도 아니고 또 거기 물어볼 수도 있지 왜 물어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 대해 당연히 의심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도 막상 현실에 직면하면은 의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러겠구나 하고 믿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분양직원 말대로 대출이 80%가 나오나요? 이거 많이 궁금해 할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분양 상담사 말대로 잔금 대출이 80%가 나오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나마 의뢰인은 뒤늦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잔금 대출에 대해 직접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 하는 말이 의뢰인이 분양받은 분양 현장에 대해 은행 직원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2026년에 준공되는 건물을 어떻게 지금 잔금 대출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면 오히려 반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잔금 대출은 말 그대로 건물이 다 지어져 가지고 건물에 대해 담보대출로 잔금 대출하는 것이지 무슨 한창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물에 무슨 담보대출 협약이냐, 그런 거 없다 하고 80%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은행 직원이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일부 상담사 중에서 과장되게 부풀려서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출 금액을 부풀려서 말하는 분양 상담사가 있는데 이런 상담사는 무조건 피하고 다른 분양 상담사를 만나세요. 잘못했다간 노후대책으로 한 투자가 역으로 여러분 인생 골로 가는 겁니다. 1금융권 협약이 거짓말인데 계약 해지의 효력이 있나요? 자, 궁금하시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의뢰인은 돈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이 80% 나온다는 얘기만 믿고 분양 계약을 했는데 당연히 큰일 난 거죠. 의뢰인은 분양 상담사가 말한 1금융권과 잔금 대출에 대해 협약했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인데 계약 해지할 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한 겁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외양간을 고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이 했어요. 제가 분양 계약을 하기 전에 저한테나 분석팀장한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분양 계약을 한 후에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럼 분양 상담사의 거짓말로 계약 해지 효력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 먼저 분양직원의 거짓말로 계약 해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그 이유는 1금융권하고 협약했다는 문서나 증명할 수 있는 증서도 없고요. 분양직원이 그냥 구두상 말한 것뿐입니다. 설사 분양직원이 그보다 심한 거짓말을 했다 치더라도 분양계약 해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 해지는 분양사가 아닙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주체는요, 분양상담사가 아니고 바로 시행사라는 사실을요. 따라서 분양상담사와 시행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모델하우스에는 시행사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거의 99.9% 가까이가 대부분이 분양직원이 과장해서 거짓말한 것이 결론입니다. 분양상담사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시행사는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의 주체자고요. 시공사는 건설을 하는 건설사입니다. 이렇게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분양상담사의 일탈 행위로 시행사와 분양 계약 해지는 크게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정확한 맥락을 알고 접근을 해야지, 맥락을 모르면 맨날 헛발질만 하다가 희망고문으로 마음고생만 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경험자로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